교재에 이제 뭘 줄 거냐면 교재에 61페이지 주택시장 중에서 저랑 유랑은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 주택시장에서 뭐 그나마 가끔가다 나오는 것이 주택 여가 현상입니다. 여가 현상은 뭐 내용이 보시다시피 이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이제 여가 현상을 진행할 때 해석하는데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여가가 무슨 말이죠? 걸러진다. 영어로 필터링이거든요. 경제학에도 나온 이론인데 이거 나중에 뭐 많아봤자 10개 지문 가지고 이제 합니다. 이거 주택 순환 이론이라 그러기도 해요. 여가 현상을 하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개념이야, 개념. 이 개념을 통해서 내용을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개념은 적혀져 있지만은, 출제원들이 개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고무줄 늘리듯이 줄이고 늘리고 막 이래요. 그러나 키워드는 이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가 현상을 만약에 오리지널 개념을 설명한다. 키워드가 3가지가 들어가야 돼. 먼저 주택은 수명이 길죠? 책에 있지만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1월 달부터 PPT로 할 텐데 첫 번째가 주택의 질적 변화가 나와야 돼요. 질적 변화에 따른 질적 변화는 몇 가지 방향이 있을까? 그렇죠. 2가지 방향이 있죠.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셨어요. 질적 향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뭐죠? 질적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키워드는 질적 변화예요. 질적 변화에 따라 가구가 이동합니다. 이게 2번째 키워드가 돼요. 가구가 이동하는데 이것이 뭐다? 소득계층에 따라 이동하게 돼 있어요. 소득계층. 아니야. 이걸 왜 하지? 효율적 시장 안 했죠? 안 했네. 요거부터 할게요. 요거부터. 죄송합니다. 뭐 순서 상관없이 요거부터 하고 효율적 시장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간단하니까. 가구의 이동이죠. 근데 가구가 이동되는데 이게 뭐에 따라 이동한다? 소득계층에 따라 이동한 소득계층이 몇 가지가 있을까?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소득계층이 상위계층이 있고요. 그리고 하위계층이 있어.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기출문제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가 현상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다. 그럼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이런 원인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친입과 계승. 계승은 이제 같은 말로 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입이란 말은 어느 지역에 이질적인 요인이 개입되는 걸 친입이라 그러고 친입의 결과물로 친입이 성공한 케이스로서 지역 형태가 바뀌는 것을 계승 또는 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친입과 계승의 원리로 설명되어지는 주택시장 이론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돼요. 질적 변화, 가구 이동, 친입과 계승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방향을 잡아보면은 질적 향상이 나타난 주택이 있죠. 주택은 어느 계층이 침입할까? 질적 향상이 나타났다니까? 아니 주택이 질적 향상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질이 좋아진 거야. 질이 좋아지면 상위 계층이 침입하겠어? 하위 계층이 침입하겠어? 상위 계층이 침입하겠지. 질적 저하가 나타난 데는 하위 계층이 침입하겠지.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제 질적 변화에 따른 소득 계층에 따른 가구가 이렇게 침입한 현상에 따른 결과물 이걸 여가 현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여가 현상이 이제 종류가 나오는데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2가지가 있겠죠. 상위 계층이 침입하는 게 있고 하위 계층이 침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상위계층 침입하는 걸 뭐라 그러냐? 상향여가라 그러고 하위계층 침입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하향여가다 그래요. 근데 어느 걸 먼저 발생할까?
상향여가, 하향여가. 직감적으로. 상향여가 현상이 먼저 발생을 해야 돼요. 상향여가 현상을 유발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하향여가가 연쇄 반응이 다다다 나타나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택 여가 현상은 긍정적으로 논하는 걸까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논하는 이론이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논하는 이론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지문이 상향여가 쪽이 지문이 더 많아. 그래서 이제 30회랑 31회 때 나왔을 때 황당하게 쉽게 나왔는데 먼저 상향여가 현상을 잡아야 됩니다. 항상 상향여가가 먼저예요. 그럼 여기 주택이 있다라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주계층이 바뀌는 현상인데 그러면은 상향여가 현상이 되려면은 하위계층이 빠져나가야 될까? 상위계층이 빠져나가야 될까? 하위계층이 빠져나가요. 하위계층이 빠져나가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리고 여기 그 전에 한번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소득계층이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나눠진다 그랬죠? 초창기 때 고소득층, 저소득층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초창기 시험에서는. 한번 고소득, 저소득층으로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더라고. 어떤 고소득층은 재벌, 저소득층은 극빈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야. 이거는 구매력에 따른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의 이 사람 갑의 구매력이 이 사람 100억인 자산가예요. 그럼 이 사람은 상위계층일까 하위계층일까? 주택 시장에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나온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 가격이 200억짜리가 나왔어. 그 사람 상위계층일까 하위계층일까? 하위계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른 상대적인 개념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하위계층에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에 빠져나가서 그럼 빈집이 됐지. 빈집을 뭐라 그러나 공가라 그래요. 그 책에도 있듯이 공가가 되게 여가 현상을 구성할 되게 중요한 요인 단어가 돼요. 그럼 빈집을 채워야 되잖아. 누가 채웠을까? 상위계층이 채운 거예요. 이거를 이제 상향여가가 동그라미 1번에 이 개념이 나와 있죠.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상위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30회인가는 이걸 어떻게 냈냐? 상향여가로 해야 될 걸 하향여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거주계층이 업이 됐어? 다운됐어? 업이 됐죠? 필터링 업이라 그래서 이걸 상향여가 현상이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인 이제 출발점에 대한 논리고요. 그래서 기출해 보면은 동그라미 1번을 틀리게 낼 때 지문은 그대로 해놓고 이거 상향여가를 하향으로 해서 그러니까 들어온 계층 개념으로 따져보는 거야. 나간 사람 기준이 아니라 들어온 사람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을 상대적으로 저가주택이라 그러고 상위계층이 원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봤을 때 상위계층은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 상태에서 굳이 상향여가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상향여가 동그라미 3번에 나온 것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려면 저가가 고가주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험에서는 재개발 등으로 설명했어요. 동그라미 3번이 그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재개발이 일어나면 뭐가 된다? 상향여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일리가 있죠. 연관되는 게 동그라미 2번인데 그러면 재개발하다 보면은 주택 개량비용이 들겠죠. 보수비용, 개량비용. 그리고 개량, 보수 후에 가치 상승분이 있을 거 아니야. 주택가치 상승분. 어느 게 더 커야지 상향여가가 발생할 수 있을까? 여기에 더 커야지 상향여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게 동그라미 2번 지문이야.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상향여가 현상에서 자주 나오는 시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재개발을 하면은 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을 기존 계층 중에서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빠져나가겠지. 그럼 감당 능력이 되는 외지, 상위 계층이 어때요? 이제 침입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 모습이 상향여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해석이 되죠? 그치? 이거는 굳이 뭐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사람에도 나오죠. 20대 때 사귀던 사람, 기존에 사귀던 사람이 헤어졌어. 그럼 사귀던 사람이 빠져나갔지. 가슴이 뻥 뚫렸을 거 아니야. 이걸 채워야 되잖아. 그럼 헤어진 사람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인간을 사귀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무슨 현상? 상향력. 그 20대 초반에는 주로 헤어지고 새로 만나고 그러면 상향녀가 주로 나타날까? 하향녀가 주로 나타날까? 상향녀가지. 근데 그걸 모르고 참 많이 사귀어 봐야 돼. 그래서 이 표현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느 지역이 있어? 어느 지역 기존 주택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 주택 시장에 상향여가 현상을 유발시켜야 되는 현상이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그럼 해당 지역에서 가장 상위 계층은 그 지역 가장 질 좋은 주택에 거주한다 가정하는 거예요. 소득 계층에 따라서. 그런데 해당 지역에 상향여가 현상이 유발시키게 만들려면은 기존에 있는 주택보다 더 질이 좋은 주택이 들어가야 돼? 질이 더 좋은 주택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질이 더 좋은 주택이 재개발 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해석이 되세요? 그러면은 상향여가 현상을 유발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어. 그러면은 이게 연쇄적으로 하향여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해당 지역 주택 시장에서 가장 구매력이 높은 1등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등 계층이 기존에 살던 주택이 있겠지. 그런데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더 질이 좋은 주택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은 옛날에 1등 주택이 2등 주택을 바뀌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1등 주택이 새로 생겼으니까 가장 구매력이 높은 계층은 빠져나가겠지. 새로운 1등 주택, 질 좋은 주택으로. 그러면 이 빠져나가서 이 주택은 뭐가 돼? 빈집이 됐겠지. 그럼 이제는 이 주택이 2등 주택이 돼버렸으니까 2등 계층이 들어오겠지. 빠져나간 사람보다 더 소득 계층이 다운됐어? 다운됐지. 빈집을 하위 계층이 채우겠지. 이게 뭐다? 거주 계층이 다운됐다 그래서 하향여가라 그래. 하향여가 주로 개념 중심으로 나와요. 하향여가 현상은 그래서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무슨 주택 바뀌었어? 하위 계층의 사용 주택으로 바뀌는 현상을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은 요 사람도 빠져나갔겠지. 그럼 본인이 살던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갈아탔으니까. 그러면 이 주택도 빈집이 됐잖아. 이건 누가 채울까? 더 하위 계층이 채우는 거야. 빠져나갔겠지. 그럼 이 주택도 빈가 됐잖아. 누가 채워? 더 하위 계층이 채우는 거야. 그래서 어느 지역에 기존 주택보다 더 질이 좋은 주택이 들어서면은 상향여가 현상이 저주택에 나타나면서 연쇄반응을 해당 지역에는 하향여가 현상이 연쇄반응이 다다다다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론상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주택은 질이 가장 안 좋고 그러면 그 주택에 대해서 아무도 구매 의사가 없다. 자연스럽게 이 주택은 도태되겠죠. 그럼 도태되고 질 좋은 주택이 들어오면서 가장 질 나쁜 주택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없어진다는 뜻이겠지. 그럼 전체적 주택 시장에서는 질이 개선될까? 악화될까? 개선이 되겠죠. 개선되면서 어쨌든 상위 계층을 상향력을 유발시키는 질 좋은 주택이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저가 주택의 숫자가 막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본인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에 이제 거주하겠죠. 전체적으로 모든 계층들이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질 좋은 주택이 많이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신규 공급되는 순간에 나머지 주택들은 요거보다 저거 주택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저거 주택량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의 안정을 도모할 수가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 여가 현상의 기본적인 상황 설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핵심적인 지문이 상향 여가 현상의 동그라미 1, 2, 3번이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여가 현상 개념을 한번 보세요. 개념의 동그라미 1번에 지금 논했던 줄쳐드린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죠.
단어들이 있으면서 그 동그라미 2번 보면은 공가가 중요한 요소다 설명되면서 3번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관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논해요. 긍정 논하면서 질이 개선하면서 주택 공급량의 증가에도 기여한다는 거야. 질도 좋아지면서 양의 증가에도 기여하는 것이 무슨 현상? 여가 현상이라는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하향 여가에서는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하향 여가 현상에 놓고 동그라미 1번 있죠? 1번. 그렇죠? 1번이 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처럼 하향의 여가 원활하게 작동됐대. 그 하향 여가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하향 여가를 유발시키는 질 좋은 신규주택이 해당 지역에 많이 공급된다는 뜻이야. 많이 공급되면 연쇄반이 다다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경제학에서도 여가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도 여가 현상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 그러면은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핸드폰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핸드폰을 판매할까요? 핸드폰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핸드폰을 판매할까요? 이미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면 핸드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핸드폰을 새로 만들 때 기존의 핸드폰보다 질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더 성능이 우수한 질 좋은 핸드폰이 나왔어. 그럼 기존의 질이 가장 좋았던 그 핸드폰이 2등짜리 핸드폰이 됐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새로운 핸드폰으로 갈아타는 거야. 그럼 기존에 가지고 핸드폰은 어떻게 될까? 넘기겠지. 저희 집에도 그러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새로 사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집에 계신 분만 사. 새로운 핸드폰을 사면은 그분이 신제품으로 사. 그럼 본인이 사용하던 핸드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 메모리라든지 그걸 비밀이 누설될까 봐 그런 걸 다 옮겨놓고 다 삭제하고 핸드폰을 누구한테 넘겨요? 저한테 넘기는 거야. 그렇죠? 한 2년 정도 지난 거. 그러면 제가 쓰던 핸드폰은 누구한테? 애들한테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 건 또 새로 사주대. 아이씨. 근데 뭐 핸드폰은 뭐 맨날 전화 통화만 하니까 유튜브만 보고 에이 별로.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으로 이제 여가 현상에 대한 기본 개념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간단 하셔야 되는데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거의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100% 준비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연장되는 게 그 밑에 부분은 이제 여가 현상 요것만 가지고는 방금 보셨잖아. 상향여가 특히 4개 지문이 있지만 그 중에서 1번, 2번, 3번. 하향여가 2개 지문이 있지만 그 중에 1번. 그렇죠? 중요한 지문이 4개고 아까 개념에 아까 1번하고 그리고 동그라미에 3번 있었죠? 총 6개 지문이에요. 사실상 나머지는 그냥 해석이야. 6개 지문 가지고 자주 낼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가 현상하고 관련이 되는 그 개념이 밑에 보면은 이제 주거분리 현상이라고 있어요. 주거분리 현상도 중요한 지문을 벌써 표현해 드리면은 그 양가를 열면 주거분리의 개념이 나오잖아. 개념이 1번하고 2번은 별표를 쳐 놓으셔야 돼요. 그나마 나오는 것이 요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맨 밑에 외부 효과 있죠. 양가는 외부 효과라고 설명된 거 줄쳐드린 부분이 있죠. 그거를 이제 또 외부 효과 쪽을 별표를 쳐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의 동그라미 2개하고 외부 효과의 그거랑 대부분 이 정도로 시험에 나오죠. 그럼 주거분리가 무슨 말이에요? 거기 개념이 표현 그대로 주거 지역이 분리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주거 지역이 분리되는데 이게 뭐에 따라 분리되냐? 소득계층에 따라 분리되는 거죠. 즉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분리된다 그래서 이거를 주거 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소득계층이 들어가야 돼. 고소득 주거지. 저소득 주거지역 분리되는 현상은 주거 분리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이 그 주거 분리 현상은 도시 단위로 나타나기도 하고 같은 도시 안에 동네 단위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노원구에서도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고. 학교를 기준으로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뭐 강남의 어느 지역은 벽 사이에 두고 뭐 그쪽에 있는 어떤 주택을 통과를 못하게 차단시킨다며요. 슬픈 얘기야. 그래서 저희 동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그 도로를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 야, 아니 왜 그런 일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왜 여가 현상하고 관련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만약에 어느 지역에 A 지역이 있다. B 지역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옛날에
학창 시절 때, 그다음 막 신도시가 막 개발될 때 이걸 강의하셨던 교수님이 분당하고 일산을 읽어서 그 앞으로 분당과 일산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가현상으로 설명을 하던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별로 적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어쨌든 A지역과 B지역이 있는데 두 지역은 조성된 시기가 똑같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지역이니까 여기 많은 주택들이 있겠지. 그쵸? 시간이 경과됐어. 그 주택이 노후도가 진행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하겠어? 재개발 고민하겠죠. 그럼 이제 재개발에 대한 고민이야. 그럼 재개발에 들어가는 수선 비용이 있겠지. 개량 비용, 수선 비용, 보수 비용, 개량 비용, 보수 비용. 이거보다 보수의 가치 상승분 비교해봤더니 이게 더 크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은 가정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무슨 여가 나왔더니 침입하겠지. 누가 침입하겠어? 상위 계층이 침입하겠어요? 아니면 정체 불명의 계층이 침입하겠어? 그쵸? 상위 계층이 침입하겠지. 우리가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상향 여가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시간이 경과되면은 이 동네가 계승 현상이 나타나죠. 그럼 이 동네는 계속 상향여가 유발하면 계속 재개발 업이 될 거예요. 사람 얼굴도 연예인들이 계속 얼굴 재개발 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일반 친구들을 만나면은 같은 나이대인데 완전히 다르죠. 20대 초반하고 50대 후반의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지? 연예인들이 계속 재개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고소득층 주거적으로 계승 현상이 나타나겠지. 근데 만약에 B지역은 보수 비용이 가치 상승보다 더 크대. 그러면은 재개발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그럼 이 동네는 노후도가 진행을 방치하겠죠. 좀 노후도가 점점 진행이 될 거 아니야. 노후도 진행되면 질이 하락하는 거 맞춰서 계속 들어오는 계층이 침입하겠죠. 누가 침입하겠어? 하위 계층이 침입하겠지. 하위 계층이 침입하면 무슨 여가? 하향 여가 현상이 되면은 이 동네는 계승 현상으로 바뀌겠죠. 계속 방치. 저 같은 경우 재개발하고 방치. 그쵸? 제 연애 원빈은 계속 얼굴 재개발 하면서 지금 만나면은 서로 친구인데 아이씨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아들이 온 느낌이 들죠? 같은 나이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동네는 뭐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A지역과 B는 처음에 똑같았는데 시간이 경과되죠? 경과되면은 이 동네가 이제 바뀌지. 이게 무슨 현상? 주거분리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주거분리 현상이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보다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라는 거야. 근데 주거분리가 나타나는 것이 뭐 때문에? 여가 현상 때문에. 그럼 여기 보수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크면은 이 지역의 주택은 질적 향상이 나타나, 질적 저하가 나타나. 질적 향상이 나타나고 여기는 방치하니까 점점 질적 저하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저 개념이에요. 여가 현상 개념 들어와요. 주택 여가 현상이란 주택의 질적 변화가 나타났잖아. 질적 변화에 따른 소득계층에 따른 가구가 이동하겠지. 그럼 소득계층이 침입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이제 침입 현상이 여가 현상이고 그 여가 현상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주거분리 현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 대한 시험이 안 나와요. 그 과정이 그 양가로 이번에 주거분리 과정이 돼 있죠. 그건 시험으로 표현하지는 않고요. 그 주거분리 현상 아까 개념에 두 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양가로 3번에 나온 거 중심으로 약간 출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 효과는 아주 간단, 상식적이야. 그것도 이제 시험에 2번 나왔던 지문인데, 거기 이제 첫 번째가 여기 고소득 상식적이야. 고소득층 주거지역하고 인접한 저거주택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외부 효과가 이 저거주택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 재개발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럼 이 주택은 그 본인이 가진 주택보다 가격보다 더 할증돼서 거래되겠어? 할인돼서 거래되겠어? 당연히 할증돼서 이거 상식이야, 상승. 근데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급주택이 있대.
그럼 주변이 안 좋죠. 그럼 이 동네는 이 주택은 주변에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받겠죠. 그럼 이 주택은 정상적인 가격 할증돼서 할인돼서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저하고 집에 계신 분이 같이 일요일날 산책을 해요. 공원을. 그분 되게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하죠. 그럼 그분 인접한 제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해. 그럼 그분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분 입장에서는 저를 긍정적인 측면을 볼까, 부정적인 측면을 볼까? 긍정적인 거요? 그리고 듣고 싶은데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보는 거 봐. 그러니까 본인이 주변 사람들한테 할인돼서 거래될까 봐. 그래서 뭐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고급주택인데 제가 안 좋은 주거적으로 인식하나 봐요. 할인돼서 거래될까 봐 좀 떨어져서 한 10m 떨어져 가지고, 왜냐하면 부르면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소리 들리는 범위 내에서 저 심부름시켜야 되니까 저 쫓아오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대신 동네 사람 보면 모른 채,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가요. 저는 이제 이게 일상생활이야. 여러 가지 현상이 어떻게 상식 아니야? 그렇죠. 상식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증과 할인 단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서로 어떻게 나요? 바꿔서 내. 기출문제 보면은 한 번은 옳게 나왔고 한 번은 틀리게 냈어요. 그럼 옳게 나온 거 그냥 보시면 되는 거니까 교재 그대로니까, 틀리게 나왔을 때는 할인과 할증을 뒤집어서 냈더라라고 판단만 하시면 되십니다. 그 오른쪽에 이제 불량주택이라는 것도 뭐 가끔 가다 나오는데,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 실패 때문이다,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다. 그렇죠? 시장 실패에 나타나는 게 아니야. 불량주택은 오히려 시장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왜냐? 시장에서 불량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수요가 있으니까 시장에 공급해 주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이 작동한 결과물이지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을까? 그쵸? 간단해. 시장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가현상에 대한 논리는 오른쪽 예제도 이제 중요한 질문 집어넣긴 했지만은, 요거는 이제 주택 여가현상이라는 게 있다. 근데 2년 연속 나왔어요. 그리고 2년 연속 지금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34회 때 있죠. 얘는 출제 계지가 이제 지금 50%가 돌파했어. 이때랑 이때는 거의 출제 가능성이 없었어요. 50% 미만이니까. 돌파했기 때문에 34회 때는 이제 올해와 다르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문제를 좀 노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작년에 별로 연습을 많이 안 했어요.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가현상.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이제 개념만 잡아놓고요. 세부적인 것은 다시 1월 달에 보도록 하겠어요. 문제랑 같이 연습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까 하다가 말았던 56페이지에 효율적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효율적 시장은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56페이지 보면 효율적 시장의 종류가 있죠. 유형이 있고, 오른쪽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58페이지 하단부에 계산 문제에 나왔던 거죠. 올해 정보 가치를 계산하는 게 있어요. 오른쪽에 예제 있지, 예제 보면은 그 번호 1번이 번호 2번이 있잖아요. 2번이 이제 작년에도 이 교재에 2번이 연습이 돼 있었어요. 요거 연습하신 분은 올해 33회죠. 요거 똑같이 나왔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근데 이제 올해는 아마 34회 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보가치 가능성 계산 문제가 안 나올 거야. 모의고 사용으로만 연습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건 계산이니까 효율적 시장에 대한 유형만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어요. 요번 회차 때는 유형이 중심으로 주로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논할 때 이 주제가 뭘까? 효율적 시장을 지배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뭐가 키워드 같아요? 그렇죠. 이게 주식이론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거죠. 뭐냐면 이제 그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굉장히 많지 않아요? 많은 요인들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 많은 요소는 다른 건 다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오로지 뭐만 가지고 논하느냐면은 정보만 가지고 논하는 거야.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주식 가치에 반영되는 이론, 이게 뭐다?
효율적 시장이야. 근데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기가 중요해요. 그 정보의 내용이 알려지는 시점에 부동산 가치에 반영이 될까? 아니면 정보의 내용이 실현되는 시점에 가치에 반영이 될까요? 실현되는? 만약에 남양주 지역이 1년 후에 재개발이 된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1년 후에. 그러면 지금 발표한 이 시점에 바로 부동산 가치가 들썩들썩해요? 아니면 1년 후에 삽질하기 시작하면서 가치가 들썩들썩해요? 그렇죠. 정보는 알려지자마자, 사람들이 접하자마자 바로 부동산 가치에 반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는 부동산 가치 즉각적으로 가치에 반영이 돼요. 즉각적이란 말이 뭐냐? 정보 내용이 알려지는 시점을 말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연인들도 마찬가지잖아. 사귀던 애인이 한 달 후에 떠난다는 정보를 취득을 했어. 응? 그러면 정보를 취득하자마자 바로 의사결정해요? 아니면 한 달에 떠난 다음에 의사결정해요? 그 취득 바로 의사결정하잖아. 그 사람 사귄 지가 한 달 됐는데 한 달 떠난다는 정보를 취득해서 그건 뭐예요? 바로 의사결정해야 되겠지. 그러면 들어간 비용과 그래서 한 달 사귀던 애인으로부터 내가 얻은 편익을 비교하겠지. 비용과 편익 분석하면서 편익이 더 크다 그러면 바로 선수 쳐야 되잖아. 제가 헤어져라고 선수 치고 아니다.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이게 좀 적자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비용 편익을 역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이처럼 정보는 알려지자마자 즉각적으로 가치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키워드가 정보인데 정보의 종류가 몇 개 있을까? 3개 있어요. 이미 알려진 정보 있죠? 이미 알려진 정보를 우리가 이제 과거의 정보라 그래요. 공포된 정보. 이게 이제 우리 빅데이터 이론이 많이 유행처럼 퍼지죠? 빅데이터가 뭐다?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거야. 그쵸? 빅데이터 이론이. 그리고 현재 공개되는 정보 있잖아요. 그게 현재의 정보야. 그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 있죠? 이게 미래 정보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종류가 3가지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을까? 3가지가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쉬운데 하나가 약성 효율적 시장, 또 하나가 중강성 효율적 시장, 3번째가 뭐죠? 강성. 주는 약을 포함하고요, 강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해석을 할 때 거기 약의 보기가 2개가 있고요. 준에도 보기가 2개 있고 강에는 보기가 3개가 있잖아요. 이게 전부야. 근데 각각마다 동그라미 1번, 1번, 1번들은 각 시장의 개념들이야. 이 개념 가지고 장난은 별로 안 쳐요. 그러면 뭐를 별표 쳐야 되냐? 약성 시장의 동그라미 2번을 별표 쳐야 되고요. 중강성도 동그라미 2번 별표 쳐야 되고 강성도 동그라미 2번을 별표 쳐야 돼. 우선은 질서 있게 각 보기마다 2번, 2번을 다 별표를 쳐 놓으셔야 돼. 그거를 옳게 표현해 드리는 것이 기본서니까 그거를 이제 말장난이 들어갈 거야. 어떻게 옳고 틀리게 냈는지를 실수하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정리한 게 오른쪽에 나온 표예요. 표에 대한 해석만 잘 하시면 되는데 반영되어 있는 정보가 있어요. 약성시장은 무슨 정보가 가치에 반영됐다? 과거. 그럼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됐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응? 그렇죠. 그런 의미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어쩜 그렇게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을까? 아까 정보는 알려지자마자 즉각적 가치에 반영한다 그랬죠. 그러면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이 됐다는 것은 약성에 있는 기존 시장 참여자들이 있잖아. 약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과거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야. 해석이 되세요? 그러면 중강성 시장은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무슨 정보까지?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다 가치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 말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속해 있는 기존 시장 참여자들은 중강성 현재 정보까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강성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라 그래요. 모든 정보가 다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강성 효율적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강성 시장이라고 그러면은
정보병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강성시장에는 그렇죠. 모든 가치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 모두는 다 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수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게 정보병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까 정보병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라 그랬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무슨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라고 그래서 강성 시장의 동그라미 3번이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성과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여기 정보병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겠지. 왜냐? 약성은 아직 기존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잖아. 현재 미래. 주는 미래 정보를 아직 모르니까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정보병이 존재한다는 거는 약성과 중강 무슨 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체제로 따지면은 약하고 주는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고 강성 시장은 완전 시장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는 약하고 준하고 강에 대한 개념만 설명이 된 거예요. 각각마다 동그라미 1번, 1번, 1번에 대한 논리예요. 근데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각각마다 2번, 2번, 2번이 나오는데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투자자를 제시해줘요. 투자자가 여기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말하죠. 이 투자자가 이 시장에 참여할 때 뭐를 가지고 들어갈까? 정보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가정하는 거죠. 근데 이 투자자가 이런 형식이죠.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 중에 32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가 있어요.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가 있어. 작년에 참 성의 있게 잘 만들었는데 작년 거 한번 문제를 나중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자가 가지고 들어간 정보가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럼 과거 정보를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투자자가 과거 정보를 참여했을 때 어느 시장에 참여해야지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을까? 약에 들어가면 초과는 얻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그렇죠. 이 사람이 가지고 들어간 정보는 이미 약성에 있는 기존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준에 들어가면 초과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얻을 수가 없죠. 강에 들어가면은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는 약하고 중, 강 어디에 들어가든 초과에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때 이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 그래? 거기 개념이 기술적 분석이라 그럽니다. 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이 기술적 분석을 엄청 하죠. 이 기술적 분석의 대표적인 분석 방법이 차트 분석이야. 차트 분석은 그 기업 주식의 역사죠. 이런 변화 모습을 보였으니까 추세가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방향을 이제 잡아서 의사결정하는 거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올라갈 때 됐구나. 그래서 사잖아. 더 떨어지지? 아니다. 지금 상태인데 더 떨어질 것 같다. 갖고 있는 거 위험하다. 그래서 팔죠. 올라가죠. 왜 그러지? 아씨. 제대로 못한 거죠? 아씨. 그래서 올라가니까 샀는데 더 떨어지지? 아씨. 이상하게 사면은 떨어지고 팔면은 올라가고 이게 자꾸 반대야. 이렇게 기다렸다 이때쯤 이제 더 올라가겠지. 진짜 떨어지고 아이씨 이런 거. 투자자가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현재 정보를 가지고 참여해요. 약성에 참여해요. 초과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초과 얻을 수가 있지. 왜? 이 사람이 가지고 들어간 정보는 약성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들어갔기 때문에 초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야가 준하고 강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때 현재 공개되는 정보, 현재 정보까지 분석은 무슨 분석이라 그래? 기본적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투자자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래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려고 그래요. 약에 들어가면 초과를 얻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준에 들어가면 얻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강은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강성시장에 이제 그나마 나온 질문이 이거죠. 강성시장은 어떤 투자자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시장이 강성시장이고, 초과이익을 얻는 게 가능한 경우는 세 가지 경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해석을 각각마다 1번을 개념으로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틀리잖아요. 상처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 약간의 개념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투자자가 기술적 분석에 의할 경우 초과 이윤을 얻는 것은 쉬울 것이다. 뭐 맨날 똑같아. 낸 거 또 내고 또 틀리고 또 내고. 이게 이제 단순한 거죠. 이게 O냐 X냐를 질문하는 거야. OX. X죠. 이제 해석해야 되죠. 약성 시장에서 과거 정보를 알고 있는 기존 시장에 투자자가 기술적 분석, 과거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네. 그럼 남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죠. 그럼 마무리가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그래서 똑같아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투자자가 기본적 분석에 의할 경우 초과이익을 얻는 것은 쉬울 것이다. 요거는 맞죠? 약성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에 의할 경우 현재 정보까지 치고 들어간 거죠. 그럼 약성에 있는 기존 사람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잖아. 그럼 투자자가 기존 사람보다 정보가 우월하죠. 그 정보를 통한 초과이익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투자자가 기본적 분석에 의할 경우 초과이익을 얻는 것은 쉬울 것이다. X죠. 그렇죠? 중강성 시장에서 현재 정보까지 기존 사람을 알고 있는 시장에 투자자가 현재 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기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똑같죠. 그러니까 정보를 통한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기출에 보면 저것도 있어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투자자가 기술적 분석에 의할 경우, 이것도 기출이야. 초과이익을 얻는 것은 쉽다. 그것도 틀렸죠. 이건 더 못 얻죠. 중강성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 그 중강성 시장에서 하면은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을 낸 것이고, 기술적 분석에 나오면은 첫 번째 칸 얻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투자자가 아직 알려지지 않는 내부 정보를 이용할 경우 초과이익을 얻는 것은 쉬울 것이다. 틀렸죠. 왜냐, 강성은 어떤 누가 어떤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초과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예제 있죠, 예제. 예제가 제가 만든 예제는 아니고 실제 시험에 나왔던 예제 수준이에요.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세요. 1번 약성 시장에서 첫 번째 라인에 기술적 분석, 과거 정보를 치고 들어갔네.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가 있다. 틀렸죠? 바로 방금 논했던 것이 2번 중강성 시장에서 두 번째 라인이네. 투자자가 기본적 분석했네. 그러면 정보가 똑같지? 총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죠? 얻을 수 없다. 맞잖아. 얼마나 쉬워? 3번 강성시장 공표된 정보. 공표된 정보는 무슨 정보? 과거랑 현재 정보잖아. 그렇죠? 물론 아직 공표되지 않는 정보, 무슨 정보? 내부 정보. 그럼 거기까지 공표된 정보부터 아직 공표되지 않는 정보까지 다 합쳐서 무슨 정보? 모든 정보. 그렇죠? 모든 정보가 가치에 반영된 시장. 여기까지 개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어떤 정보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맞겠지? 그리고 4번 강성시장은 완전시장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래. 맞죠? 시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재밌지 않아요?
재미있는 표정이 역력하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할당 효율적 시장은 그냥 가볍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 텐데, 다음 시간이라 다음 순환 때 1월 달에 이제 디테일 해볼 텐데, 여기도 중요 지문 딱 두 가지만 나중에 제가 체크해 드릴 거야. 다음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왜 논하느냐? 그 방향만 잡아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 이런 말이 나와요. 부동산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OX. 부동산 시장은 강성의 성격을 갖는데 X야. 부동산 시장 강성이란 무슨 시장 논리가 나와요? 완전 시장 논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이미 틀린 질문이 이미 나왔어, 기출에. 그럼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맞죠? 그럼 중강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과를 얻는 게 쉽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중강성 시장의 성격으로서 불안정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에 정보를 가지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초과를 얻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소수의 투자자만이 초과를 얻는다는 거야. 근데 다 얻지 못하고 똑같은 부동산에 참여했는데 소수의 투자자만 얻더라? 왜? 응? 왜 소수의 투자자만 얻는가를 그 이유, 왜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나온 이론이 뭐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야. 즉 뭐냐면은 똑같은 정보, 똑같은 시장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왜 일부 사람은 초과를 보냐면은 정보 분배가 공평하지가 않기 때문이야. 누구는 똑같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정보를 누구는 값싸게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비싸게 얻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값싸게 얻는 사람, 비싸게 얻는 사람 정보 분배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즉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액을 얻는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일부 사람들만 초과를 얻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고,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위해서는 계산 문제랑 같이 해야 돼. 조금 더 시각적으로 쉽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당은 나중에 두 개 지문이 중요하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요거는 잠깐 이제 보류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뭐만 생각하셔라? 정확한 개념. 효율적 시장의 종류가 약하고 준하고 강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래서 독립된 문제를 출제된다기보다는 앞에서 논했던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있잖아. 특성 같이 결합해서 나오는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방향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론은 기본적인 개념 이 정도만 이제 맛배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보시면서 못해도 최소 몇 문제야? 균형이 이동했잖아. 오늘 첫 시간 균형이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쵸? 수요가 증가했어. 가격은 상승, 거래량 증가.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은 오늘 보시면 최소 3문제 이상은 맞으신 거야. 언제 3문제 이상 맞았어요? 3문제 이상 맞으신 거야. 지난주에도 3문제 이상 맞았어. 언제요? 지난주에.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벌써 알게 모르게 2주 만에 벌써 최소 6문제 이상 맞으신 거야. 뺄 거 빼고 했는데도. 언제요? 2주 동안에. 굉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도 3문제 맞히게 또 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뭐 지대론 이런 거 어려운 거 그 외국인들 나오는 거는 조금 나중에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이런 시장의 문제 발생했어요. 정부가 이걸 해결에 개입을 해. 정책론에 대해서 또 그 맛배기 기본적인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어떤 내용이 어떤 의미로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다음 주는 정책론이라 그래가지고 페이지 이제 어디더라? 90페이지 내용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여기까지.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실만 하지 않으세요? 어려? 첫날이니까.